자, 오늘 할 내용은 챕터 2입니다. 그죠?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할 거고요. 자, 오늘 할 내용은 첫 번째가 학습 목차에 보시면 일단 빅데이터의 전제 조건, 빅데이터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하죠. 그 조건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빅데이터에 대한 기본 개념. 그래서 3V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기본 특성, 빅데이터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의 특성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 요인들, 그 다음에 빅데이터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가 이거고요. 챕터 3는 뒤에 트렌드 부분이니까 조금 이따가 시간이 되면 진행하도록 하고요. 학습 목표는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빅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돼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제 전제 조건, 빅데이터에 대한 전제 조건인데 뭐냐면은 이제 보는 사람들마다 시각이 다 틀리다는 거죠. 빅데이터를 기술로 볼 것이냐 또는 데이터로 볼 것이냐.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가지고 보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석 관점에서의 시각들이 존재하는데, 뭐 산업 분석가들에 대한 시각, 기업가들에 대한 시각,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근데 이 시각보다는 그 밑에 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를 보는 관점에서 빅데이터의 품질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품질이라는 건 뭐냐면은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그 데이터 자체가 의미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영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gap is in, gap is out. 말뜻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gap is in이라는 건 뭐냐면 쓰레기가 들어가면 결국은 나오는 거는 쓰레기라는 거죠. 아무리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서 처리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데이터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 데이터 자체가 품질이 보장이 되지 않은, 즉 쓰레기 데이터가 들어가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안에서 분석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기술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더라도 그 결과로 나오는 데이터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거는 그러니까 빅데이터 자체의 품질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다크 데이터하고 여기서 가치 있는 데이터라는 얘기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 가치 있는 데이터라는 의미를 스마트 데이터라는 표현을 이제 책에서는 쓰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한 데이터, 그 다음에 다크 데이터,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빅 노이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데이터가 많이 생성이 되지만 그 안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추출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데이터 자체가 의미 있는 데이터야지만 결국은 그 데이터가 데이터로서의 값어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빅데이터를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뒤에서도 이 책에서 쭉 설명을 하지만 빅데이터라는 거는 데이터 자체라는 거죠. 그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보다는, 분석하는 기술이라기보다는 빅데이터가 갖고 있는, 데이터 자체가 갖고 있는 속성, 결국 그거는 빅데이터 자체의 좋은 품질, 좋은 데이터가 결국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치 있는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품질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이런 기업들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판단 기준들, 정보가 추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에서부터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서 분석을 통해서 결국은 의미 있는 정보를 끄집어내야 결국은 그게 빅데이터로서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너무 많은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데이터가. 빅데이터 자체 속성 자체가 양이 많아졌다 그랬죠. 근데 그 많은 양 중에서 결국은 우리가 필요 없는 여러 가지 노이즈들, 그 다음에 이거를 왜곡시키는, 정보를 왜곡시키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같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어떤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게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결국은 그래서 빅데이터의 품질이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의미 있는 데이터를 골라내는, 스마트한 데이터를 골라내는 게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빅데이터가 결국은 데이터 자체가
아무리 많아도 정보가 분석되고 그 정보가 분석되는 게 나오더라도 이미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그 위기 상황이 지난 다음에 어떤 정보가 나오면 의미가 없어지죠. 결국은 빅데이터라는 거는 이렇게 많은 양의 데이터가 나오고 그 많은 양의 데이터 중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추출해내고 그 추출하는 데이터를 빨리 분석을 해서 즉각적으로 의사결정해 줄 수 있도록, 즉 실시간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데이터 속성이 빠르고 스마트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여기서 두 가지 속성을 얘기하죠. 스마트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거. 두 번째는 그러한 스마트한 데이터를 뽑아서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빅데이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 그 중에서 이제 전제 조건으로 결국은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성, 그래서 뒤에 보면 빅데이터의 속성에 3V 중에 벨로시티라는 게 들어가죠. 그래서 과거처럼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한참 분석해서 막 처리하는 그런 시간이 이제 없어지고 실시간으로 빨리빨리 분석해서 정보들을 빨리빨리 제공해내야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데이터, 실시간성이 이제 중요한 빅데이터의 속성이 된다. 결국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드웨어나 여러 가지 기반 시설, 인프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기반 시설들이 제대로 잘 구축이 돼 있어야 되고, 결국 이 인프라스트럭처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정보기술이죠. 이 정보기술이 얼마만큼 이 빅데이터,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가능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고 그 분석한 것들을 또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실시간이라고 속도가 그만큼 빨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데이터를 분석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이런 기술들이 발전이 돼야지만 결국 이 빅데이터가 빅데이터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고, 뒤로 가면 나오겠지만 현재는 그런 정보 기술이 충분히 이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가능해졌다라는 게 빅데이터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 전제 조건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그러면서 뭐 가트너도 있고 세스라는 회사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3V죠. 이 뒤에 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3V에서 볼륨이 있습니다. 결국은 빅데이터라는 거는 많은 양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많은 데이터의 양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것도 좀 보시면 빅데이터는 그래서 볼륨 측면에서 보면은 라지 볼륨 오브 데이터,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는 거고, 두 번째 테라바이트 또는 페타바이트 또는 요즘은 제타바이트까지 나오죠. 아직 그게 실시간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은 메가바이트만 사용하잖아. 그죠? 몇 메가 쓰고 있느냐 여러분들 하는 거. USB도 지금 아마 여러분들 4기가 뭐 이렇게 기가바이트, 메가바이트는 기가바이트 정도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에 몇십억 정도의 양으로 우리가 데이터가 처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1년 단위로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인류 역사가, 그러니까 인류가 탄생이 돼서 저장해온 그 데이터 양이 요즘은 그 데이터 양이 2년마다 한 번씩 그게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양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생성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볼륨에는 이제 사이즈, 그 다음에 레코드, 트랜잭션, 그 다음에 테이블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버라이어티죠. 그래서 데이터의 양이, 그러니까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정형화된 데이터, 이게 아니고 지금은 인터넷상에서 는 반정형화된 데이터, 뒤에 나오겠지만 비정형화된 데이터 또는 반정형화된 데이터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쓰게 된다는 거죠. 그 밑에 보시는 것처럼 비정형화된 데이터라는 건 뭐냐면은 음성, 소리, 비디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반정형화된 데이터라는 거는 XML이라든가 메타데이터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XML, 메타데이터, 뭐 HTML 이런 것들을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1학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공이 틀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다음번 시간에, 다음 주에 그런 기술적인 내용들만 모아가지고 제가 수업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음번에 이제 그런 기술적인 내용들, 유비쿼터스가 뭐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라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클라우드가 뭐고, 뭐 이런 XML이 뭐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버라이어티, 데이터의 종류가
과거처럼 정형화된 데이터가 아니고 DB에 딱딱 저장되는 데이터가 아니고 다양한 데이터들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velocity라는 건 이제 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 속도라는 부분은 뭐냐면은 frequency of update, 업데이트라는 건 이제 수정되는 그런 양, 숫자가 횟수가 빨라지고, 여기 보면 중요한 건 이제 리얼타임이죠. 리얼타임이라는 말과 이제 배치 프로세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배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쭉 모아놨다가 한 번에 돌리는 거예요. 처리를 하는, 분석하는 거예요. 그걸 배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빅데이터에서는 이 배치 프로세싱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실시간으로 처리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IoT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IoT라는 거는 사물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서 사물하고 사물들끼리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그 사물들이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그런 정보들을 나한테 제공해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물 인터넷의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보면 사물들하고 데이터가 서로 자동으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자동으로 주고받고 하는 데이터들이에요.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센서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런 센서 데이터들은 실시간으로 분석 처리가 돼야지만 나한테 바로바로 정보가 주고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는 거는 결국은 이런 IoT 시대에서 이 사물 인터넷에 숨없이 많은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고, 그 데이터 생성된 것들이 실시간 처리가 되고, 그 실시간 처리된 정보들을 나한테 주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때문에 결국은 이제 빅데이터가 그런 실시간성,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거죠. 양. 많은 양이 이제 센서 데이터들이 서로 주고받으니까 그런 많은 양들, 그 다음에 다양한 정보들, 그 다음에 그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분석돼야 되는 그런 속도성, 이런 것들이 다 세 가지가 맞물려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만 우리가 되면 그걸 빅데이터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책에 써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속성을 다 만족을 해야지 되겠죠. 자, 그런 3V 위에 또 V가 또 몇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다시 넘어가 보시면, 여기 가트너에서는 이 3V 외에 컴플렉시티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컴플렉시티라는 건 이제 복잡성이라는 얘기겠죠. 그럼 V는 아니지만 복잡성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데이터 관리 처리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스라는 회사에서 발표할 때는 value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빅데이터가 아까 전에 스마트한 데이터를 뽑아서 우리가 써야 된다 그랬죠. 결국은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목적. 그냥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분석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이 빅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사용이 돼야 되고, 결국은 어떤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추천해내서 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 빅데이터 분석하는 거는 빅데이터 분석하는 그 자체가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 쓰여져야 된다는 거죠. 분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기업의 가치에, 기업의 어떤 우리가 돈을 버는 수단으로 기업에 그런 데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국가 공공기관에 들어가서 거기서 분석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주는데 사용이 되거나, 어쨌든 빅데이터라는 거는 결국은 가치가 그 안에 존재해야지만 빅데이터로서 의미를 갖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V, 요거는 이제 빅데이터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개념이니까 요거는 이제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볼륨, 그 다음에 variety, 다양성, 그 다음에 velocity, 속도. 요 세 가지는 중요한 개념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알고 계시고, 거기에 이제 value라는 게 V로 하나 들어간다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4V에서 value라는 것도 있지만 veracity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진실성, 정확성이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고, 뭐 이거는 뭐 더 굳이 설명을 안 해줘도 되겠죠. 데이터 자체가 갖고 있는 속성이 거짓된 정보, 아까 전에 이제 스마트한 데이터 이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 되겠죠. 거기에 덧붙여서 뭐 3V는 가장 모든 기관이나 모든 사람들이 빅데이터가 갖고 있는 속성 세 가지는 다 동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핵심 공동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3V는 거기에 어떤 것들 하나씩 덧붙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치가 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진실성이 붙기도 하고 이 두 가지를 모아서 또 5V라고도 얘기를 하고 어쨌든 이 안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V 세 가지 V는 모든 것에 공통이 된다. 이 빅데이터의 중요한 속성은 이 V다. 그래서 양이 많고 다양한 데이터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처리하는 속도가 실시간성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속도를 그러니까 그런 분석 처리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 면에서도 보면 다시 한번 이제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단위 규모에서 우리는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그 다음에 에타바이트, 그 다음에 제타바이트 뭐 이렇게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정형화된 데이터는 과거에는 우리가 기업들에 보면 고객 신상 데이터, 뭐 매출 데이터, 재고 데이터, 회계 데이터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 저장이 돼서 테이블에 저장이 돼서 딱딱딱 규격화된 그런 정보들이 저장이 돼서 분석에 활용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거 이외에도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게 된다. 그죠? 빅데이터의 특징 중에서는 그 중에서도 이제 동영상, 음악 또는 메시지들, 여러분들이 쓰는 카톡 메시지들, 그 다음에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나오는 정보들, 그 다음에 위치 정보들, 그 다음에 RSS라든가 태그 정보들, 그죠? 이런 정보들이 다양하게 묶여진 이런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을 실제로 데이터 분석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속도도 보면 지금 보는 것처럼 실시간 단위로 그 분석과 그 정보가 처리가 돼서 제공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빅데이터, 양 측면에서 보면 매초에 전송되는 이메일 건수가 290만 건. 이거는 한 2, 3년 전 데이터예요, 지금. 지금은 더 많아졌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루에 발생하는 이제 트윗 양이 5천만 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매일 사용하는 데이터가 375메가바이트. 엄청나죠? 그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구글에서 매일 처리하는 데이터가 240억 메가바이트. 이제 억 메가바이트니까 메가바이트라는 표현을 안 하고 우리 페타바이트, 제타바이트라는 표현을 이제 쓰고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큼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이제 분석에 사용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빅데이터라는 거는 아까 전에 설명을 했듯이 이제는 기술이 아닌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이라기보다는 데이터 자체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는 기술이 아닌 데이터 중심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빅데이터 하니까 여러 가지 분석 기술들, 데이터 처리하는 용량, 뭐 하둡 기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 등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빅데이터는 말 그대로 데이터 자체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데이터가 갖고 있는 속성들, 스마트한 데이터, 결국 빅데이터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고, 빅데이터가 나오게 된 여러 가지 원인으로 나온 것들이 기존 데이터에 비해서 양이나, 아까 전에 얘기했던 볼륨의 의미죠. 3V의 볼륨의 의미, 양이나 종류, variety, 양이 다양한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기존 방법으로는 도저히 수집할 수도 없고 저장할 수도 없고 검색, 분석 이런 것들이 어려운 데이터들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하는 개념을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과거에 비해서 양도 많아지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해야 되니까 기존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기존의 여러 가지 분석 방법들. 그랬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분석 기술과 저장 기술,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 기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기술과 분석 기법들에 포커싱이 많이 맞춰져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그래도 빅데이터라는 거는 결국은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술이 존재하는 거지 기술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쭉 하고 있고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돼서 나온 가치가 중요한 거다. 결국은
그래서 빅데이터를 왜 분석하는 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항상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빅데이터를 왜 분석하려고 하는 거지? 빅데이터가 왜 필요한 거지? 예. 그러니까 분석을 위한 분석, 트렌드를 따라가는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진짜 필요해서 이 빅데이터를 기업에서 활용하고 분석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트렌드에 휩쓸려 다니기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빅데이터가 필요 없는데도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분석하면 되는 건데 괜히 어렵게 막 복잡하게 뭔가를 막 처리해서 뭔가 나와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대단하다 뭐 이런 새로운 신기술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했네. 와 뭔가 새롭다. 근데 뚜껑을 딱 열어보면 과거에 우리가 간단하게 분석했던 결과랑 똑같아요. 그 필요 없는 건데 괜히 기술과 이런 복잡성 좀 어떻게 말하자면 우리가 속된 말로 하면 잘난 체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기업들이 이런 빅데이터에 대한 기술과 이런 것들을 막 쓰면서 뭔가 화려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빅데이터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기업에서도 그렇고. 근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용도에 맞게끔 우리가 기술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런 트렌드에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빅데이터가 갖고 있는 기술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기술이 이렇게 나올 때는 기술과 방법이 나올 때는 거기에 맞는 용도와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트렌드, 새로운 트렌드니까 새로운 거니까 써보자 이런 거보다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용도에 맞게끔 우리가 써야 될 때와 쓰지 말아야 될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용도에 맞춰서 우리가 이 꼭 필요하다. 뭐 간단하게 쓸 수 있으면 간단하게 쓰면 되고 꼭 빅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럼 빅데이터를 써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구분하는 그런 잣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데이터 분석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네, 용도에 맞게끔. 자, 그래서 옆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웹 로그라든가 센서 데이터, 뭐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뭐 인터넷 텍스트, 문서, 그다음에 음성 통화, 뭐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뭐 유전학, 생물학 기록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처리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데이터가 중심이지만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들도 이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이 어떻게 되느냐, 분석 기술이 있고 그걸 운영하는 체계. 그래서 시스템 기반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둡이라든가 여러 가지 처리 기술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아키텍처 기술들. 뭐 이런 용어들이 좀 생소하죠? 그죠? 아키텍처라는 것들도 생소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플랫폼 이런 개념도 좀 생소하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처리하는 프로세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빅데이터와 좁은 의미의 빅데이터를 좀 구분을 하자면 좁은 의미의 빅데이터는 데이터 자체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넓은 의미의 데이터는 즉 정형화된 데이터와 비정형화된 데이터 이런 데이터 측면에서만 우리가 빅데이터를 보는 관점이 있고요. 요거를 우리가 협의의 데이터라고 부르고 넓은 의미의 빅데이터는 데이터 플러스 데이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처리 기술들 그 다음에 관리 기술들, 거기에 관련된 인력과 조직을 어떻게 관리하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야 된 데이터. 그 다음에 데이터를 관리, 분석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을 돼서 우리가 빅데이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같은 말인데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지어 놓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를 좀 풀어놓아서 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에서는 이제 비정형화된 데이터, 정형화된 데이터.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우리가 계속 익숙하게 들어서 이제 익숙하죠. 비정형화된 데이터, 정형화된 데이터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정형화된 데이터들, 비정형화된 데이터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처리, 축적, 분석하는 기술들. 아마 뒤에 슬라이드에서 나오는 게 데이터 처리하는 분석 기술들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데이터 처리하고 축적하고 분석하는 기술들. 근데 여기 보면은 대량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 분석하는 기술이라는 게 그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뭐냐면 기존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하고 많이 틀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1학년들이고 정보기술 쪽에 아직 못 접해봤기 때문에 기존에 그럼 분석 방법이 뭐였냐?
기존에는 그러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이 뭐였냐 이런 것들을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음 기회에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분석 기법에서 나온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들어야 되는 그 용어가 있어요. 하둡이라는 용어입니다. 하둡. 보면 인터넷으로 하둡을 치면 코끼리가 나와요. 코끼리 그림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니셜로, 그러니까 이미지로 쓰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빅데이터를 하면 빅데이터 처리 기술에 대한 용어를 쓰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하둡입니다. 하둡.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왜냐하면 기존에 했던 데이터하고는 좀 틀리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데이터 처리 축적 분석 기술의 핵심 노하우를 갖고 움직였던 기업이 구글이에요. 하둡이 구글에서부터 구글이 사용했던 기술을 확장시켜서 오픈을 해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산 처리 기술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양의 데이터를 우리가 축적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둘 수가 없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하드디스크 하나가 아니고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 동시에 분산해 놓고 쓰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걸 컴퓨터 단위로 이제 움직여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돼서 아까 전에 보시는 것처럼 과연 빅데이터라는 거를 이제 움직이려고 하면 이런 분석 기술들이 있어야 되는데 적재적소의 기술과 이런 것들을 움직여야 되니까 그거를 잘 파악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거를 데이터 분석가 또는 다른 말로 하면은 조금 다른 얘기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하고 데이터 분석가하고 그럼 어떻게 틀리느냐? 뭐 똑같은 말인데 약간의 차이를 두자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용어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뭐냐면은 이 데이터가 주어지면 원데이터를 가지고 방법론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통계적 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거는 협의의 얘기,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그런 얘기들을 그 분석가로서의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보면 데이터 분석가랑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랑 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우리도 데이터 분석가도 실제로 이런 시스템들을 보고 어떤 시스템을 도입할 줄도 알아야 되고 어떤 상황에 어떤 분석 기법을 써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서 그게 응용돼야 되는지도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거죠. 그거 다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근데 좀 협의로 분석하는 사람들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꼭 통계적 의미에서의 분석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하시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 분석하는 기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또 전반적으로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